뭐 평상시는 직접적으로 부닥칠 일이 없으니까 아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게 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딱히 뭐 생각은 없긴 한데 아무래도 불법이기 때문에 추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인 면보다 어느 정도 부정적인 면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이름 자체도 일단은 불법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뭔가 범죄를 뜻하는 것 같고. 저는 불법 체류자 추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뭐 이제 세금도 안 내시고 이제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선량하게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လည်းတူတူပေါ့ဒီလိုဒါပေမဲ့အခုကျတော့ရတာလေ ဘယ်လိုရတာလဲ ဟို passport တက်တန်းရှိဖြစ်ဆိုမရှိအရင်တော့မရဘူး တက်တန်းရှိရတယ် တက်တန်းမရှိလေရ ခုလက်ရှိရည် ဖုန်းကတော့ရ single လို့ရ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미등록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건강보험이나 이런 거 혜택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만약에 뭐 10,000원이 든다. 그러면 뭐 10,000원이 되게 비싼 거죠. 뭐 1,000원이 든다. 이분들한테는 뭐 30배, 100배 뭐 이런 식의 몇십 배 정도 되는 이제 보험이 드는 거니까 이제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병원 가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좀 아프면 병원 안 가시거나 나중에 민간요법이나 여러 가지로 버티다가 안 된 상황에서 저한테 얘기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희 이주민단체들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뭐 이렇게 약체 시스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받으시면서 그냥 그걸로 버티시는 거예요. 미등록 이주민 분이 한국에서 사망하실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저희랑 같이 함께 하시던 분 중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그때 참 되게 많은 생각과 감정이 오고 왔어요. 왜냐면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장례조차 치르기가 되게 어려웠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분이 뭐 서울시 주민분이세요. 그러면 이제 원래 한국 사람은 서울시 주민이면 이렇게 서울에 있는 납골당이나 이런 데서 화장을 하거나 막 이렇게 되는데, 이분은 한국에서 분명히 존재했고 뭐 예를 들어 서울이시다 하면은 서울에서 분명히 거주하셨지만 서울시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화장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화장터에서 이분을 받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되거나 증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그 안치실에 계셨거든요. 화장도 계속 못하고. 이분들이 한국 사회 내 구성원으로서 주민으로 인정이 되었다면 그럼 저는 이분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ဖဲဒီ immigration ဖဲတာဗျာကွမ်ကျူးစေးမှာကျွန်တော်ဟိုဆိုလေကျွန်တော်နဲ့အေးသူကတရားမဝင်ကိုဦးဆိုတာလေအဲ့ဒီကွမ်ကျူးလေးမှာပေါ့ကျွန်တော်အရင်ဆက်ရောအေးရုံဝင်ကွမ်ကျူးလေးဆက်ကွမ်ကျူးလေးမှာဒီ topic ပြီးတော့ကဒီဘာသာစကားတင်တက်တာတက်ပြီးတာနဲ့တနင်္ဂနွေလေးပေါ့အဲ့ဒါသူကလို့သူတော့ထိုးတာစာတင်ပြီးတော့ဈေးသူကလည်းချိန်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단속인가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매우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니면은 단속을 피해서 뭐 컨테이너에 이제 들어가셨다가 사망하신 케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이 단속 과정을 이렇게 보다 보면 과연 이게 대한민국의 최선인가 하면 저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이 단속이 효과적인가 하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집중 단속이 이번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뭐 예전부터 계속 쭉 있어 왔고 하는데, 뭐 최근 것만 봐도 단속하고 나서 미등록 이주민의 규모가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늘었지. 왜냐면 유입되는 그게 더 많았으니까요. 잡아들이는 것보다.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속을 안 해서 문제인 건지, 아니면 뭐 어떠한 구조적인 이유로 해당할 수 없을 만큼 미등록 이주민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건지.
좁은 방에 철창 안에서 그리고 24시간 다른 국적끼리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끼리 24시간 감시 속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그 외부 운동도 못 했었어. 갇혀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끼 한 1,700원 남짓하는 식사, 허접한 식사를 하고 바깥 공기를 맡을 수가 없어요. 이 안에서 언제 나갈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살도 하시고 충동도 느끼고 햇볕을 받아야 되는데 피부과 질환, 그다음에 근골격계 질환 그러면서 절망스러운 거죠. 문제는 질문을 바꿔야 되는 거죠. 왜 존재하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분들이 한국 땅에 특히 미등록 이주민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한국 사회의 필요함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한국 사회의 필요한 존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이제 고강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3D 업종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또는 굉장히 더럽고 위험한 그런 노동의 영역에 이제 사람은 늘 필요한데 그 일자리에 그 정도 돈을 받고 일할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 대상이 돼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할 말이 없으니까 당신도 그런 존재가 돼야 돼.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우리가 함께 풀어보자. 왜 이 존재들이 한국에 존재할까? 이 존재들이 한국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느냐? 반대로 그러면 기여하지 못하면 쫓아내도 되는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기여하지 못한다 그래도 이 땅에 공존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함께 살아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거지. 기여하지 못하면 나가. 그게 불편하게 여기는 보수적인 전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냐는 그게 곧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면 많은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주민의 문제는 이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 여성, 퀴어, 다양한 사람들의 존재들의 문제이기도 한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얘기할 때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라고 얘기할 때 사회적 수자가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가 곧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듣기 좋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되게 실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조언을 내고 뭔가 파편화시키는 방식으로 지금 문제를 풀어가는 한국 사회, 한국 정부. 그래서 그게 뭐냐면 30-40만 되는 미등록 이주민을 불법화시키고 불법인 존재로 패러다임화시키고 그들을 제거하면 한국 사회가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할 뿐더러 이 인식론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